말하고 듣는 성품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듣는 마음을 듣습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이에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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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먼저 종소리를 듣는 마음을 쭉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종소리를 듣겠습니다.
자, 소리는 거래가 있지요. 생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는 마음, 문성, 우리가 듣는 성품자리라고도 하지요. 그 듣는 마음은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들어. 이 성품자리는 모습이 없어요. 모습이 없어서 뭐하고 같다? 허공과 같다. 그래서 허공과 같으니까 허공이 말하자면 시방세계에 들어가듯이 바로 우리의 성품자리도 가가 없다. 가운데 가. 그냥 시방세계에 변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품자리가 모습이 없어서 허공과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나가 바로 우리 성품자리라. 허공나, 허공과 같다. 허공과 같다. 지금 이제 그래서 허공도 모습이 없고 성품도 모습이 없어. 그러니까 요거는 허공이다, 요거는 성품이다 이렇게 갈라놓을 수가 없어. 모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성품이 허공계에 두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허공나 이러면 벌써 허공계에 두루한 나의 말하자면 성품자리, 진심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허공나가 뭐 따로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허공나 이러면 바로 허공계에 두루한 나의 성품자리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오늘 할 차례가 어디냐면은 123쪽이에요. 123쪽. 여기 보면은 뒤에는 이제 중관학파가 나오고 여기는 이제 유식학파가 지금 나오거든요. 불교 공부를 더 깊이 우리가 쭉 하게 되면 이 유식 공부를 저절로 하게 됩니다. 능엄경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능엄경도 결국은 유식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기 전에 네. 123쪽 맞아요. 123쪽 예. 불교가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는데 인도의 불교 역사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불교가 쭉 내려오면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기 불교 경전, 초기 불교 경전을 설일체유부라고 합니다. 여기서 유부, 경량부 이렇게 나왔죠. 앞에 122쪽에 유부, 경량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설일체유부라고 해가지고 시방 3세가 전부 다 시류하다, 있다. 여기 이제 초기의 부파불교입니다. 나는 공은 돼 있으나 시방 세계가 시류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초기의 부파불교라서 이것이 지나치게 불교의 이제 세월이 쭉 흐르면서 지나치게 어디에 집착하냐? 유에 집착을 한단 말이죠. 유에 집착을 하니까 이제 설일체유보의 3세 시류론, 그러니까 3세가 진짜로 있다라는 것을 비판을 해서 불멸 후 600년경에 용수보살이라는 분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팔부를 주장하셨어요. 팔부를 주장해서 일체 개공, 일체가 모두 공하다. 일체의 모든 법이 그 속에 내지 않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용수보살이 부처님 돌아가신 지 600년경에 나타나셔서 대승불교 시작을 여기서부터 용수보살의 팔부를 주장하시고 일체 개공이라는 이
좀 이론이 성립이 되면서 대승불교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래서 팔불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용수보살이 중론초품에서 팔불중도를 얘기를, 여러분에게 아마 자료로 그때 용수보살의 중론 관사제품 할 때 팔불중도를 다 자료를 줬을 텐데, 첫째 불생불멸, 이제 불이 여덟 개니까요. 불생불멸, 불상부단, 항상 하지도 않고 단멸하지도 않다 말이죠. 그 다음에 불이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불례불거, 그러니까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팔불을 얘기를 하셨어요. 팔불을 얘기를 하시면서 능히 이 인연을 말해서 모든 희론을 없애니 모든 설법자 중 제일이신 부처님께 머리 숙여 예불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용수보살의 중론초품에서 팔불중도를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 8가지 부정 팔불을 통해서 그릇된 유의 견해 있다라는 견해를 말하자면 척파한 이 말은 중론의 근본대이다. 중론의 근본대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용수보살이 말씀하시는 그 일체개공이 무엇이냐? 반야심경하고 금강경을 포함하는 600부 반야경이 그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반야심경도 공부하고 금강경도 우리나라는 금강경이 소위경전이에요. 그래서 반야심경과 금강경을 포함하는 600부 반야경이 바로 이 핵심입니다. 지금 이 중도사상 일체개공, 일체 모든 그 공사상이죠. 공사상. 이렇게 성립된 이 삼론종이라고 하는데, 이 삼론종은 인도 불교의 중간파, 지금 이제 일체가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이 삼론종은 제법이 연기라는 주장으로 만법은 독자성이 없다는 공무, 비어서 없다라는 것을,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삼론종이 쭉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 또 어디에 또 치우치게 됐느냐? 도무소유 발무인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인과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너무나 공에 치우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악취공이라고 하거든요. 악취공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공무를 불멸 후 900년경에, 아까 용수보살은 600년경이었죠. 그런데 이제 불멸 후 900년경에 무착세친 보살이죠. 무착세친 형제가 가유인 법상을 설명을 해요. 모든 것은 어떻게 있다? 가유로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법의 모습은 가유다. 가유. 그래서 거짓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가유를 설명하면서 뭘 했냐? 만법 유식을 주장을 했다. 만법은 전부 다 단지 식일 뿐이다. 이래서 유식학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도의 마지막 불교예요. 유식학이. 그래서 이제 인도 불교 역사를 보면 첫째는 경량부죠. 설일체유부. 그 다음에 공을 얘기하는 공사상, 용수보살의 공사상. 그 다음에 무착세친 형제의 유식론. 이렇게가 이제 인도에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마지막 이제 유식론이 마지막 완성된 불교 이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새 이제 책을 이렇게 쭉 보니까 지금 21세기에 설일체유부, 그다음 공사상, 만법, 유식을 말한 불교는 이러한 이론을 전부 다 잘 흡수를 해서 불교가 발전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4세대의 그 불교 이론이 정립되어야 될 때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분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인도의 마지막 불교가 이제 불교 이론이 완성이 된 것이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변천한 시대적 이유를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는 전부 다 설일체유보에서 그거를 자꾸만 이제 하다 보니까는 일체가 전부 다 있다. 시류에 집착하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팔불중도가 나타나고, 팔불중도로 또 가다가 보니 악취공에 빠진 공을 보완하고자 가유를 강조하는 유식학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에서 천태, 또 화엄의 교약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우리가 주로 공사상을 배우고 있죠. 공사상에서. 그런데 이제 저기 능엄경도 그렇고, 또 우리가 대승기신론도 그렇고, 거기에 이미 유식학이 이미 기초가 돼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보니까 근래에 등장한 양자물리학하고 이 유식학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은, 이중 슬릿 실험에서 파동과 입자가 그냥 입자를 쏘는데 저 파동으로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런 모순을 무엇으로 그걸 했나? 관찰자가 중요성으로 이제 그 얘기가 되어 있는데, 요 설명 방식이 유식학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자는 확률적으로 파동으로 존재할 뿐이고, 관측될 경우에만 고정된 존재로 나타난다는 주장은 유식학의 유식무격, 단지 식뿐이고 경계가 없다. 이런 이론과 같은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유식학은 완성된 이론이고, 지금 양자물리학은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는 이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때 능엄경 공부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 능엄경 공부에 7대 지수, 화풍, 공견식의 정체를 밝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를 이제 색으로 보아서 하는데, 그 성색, 그러니까 성색인 진공과 성공인 진색이 청정하고 본연하여 법계에 두루하다. 왜? 지대의 성품이 모습이 없어서 청정하고 공적하니까 법계에 두루해. 그래서 허공과 다름이 없으니까 허공계에 두루하다. 그런데 이게 지대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또 그 소지의 상량에 응하여 업에 따라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이죠. 지수, 화풍, 공견식이. 그러면 중생의 마음에 따르고 그 아는 바의 양만큼, 상량이라는 거, 아는 바의 양만큼에 응해서 업에 따라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지금 별은망견, 동분망견이라는 뜻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를 쭉 해가면서 이제 또 유식학이 같이 공부가 이제 능엄경에서 같이 될 것인데, 그래서 요 유식학파는 인도 불교에서 철제, 유부, 그 다음에 공사상, 그 다음에 유식, 이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 그러면 뜬금없이 유식합한 공성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러면 유식합화가 뭐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불교의 인도 불교의 역사적인 그 사실을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123쪽.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공부를 다 모습공식하고 지금 공부를 쭉 해 나온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근데 달라이라마께서는 말씀을 참 이렇게 보드랍게 이해되기 쉽게 잘 말씀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자, 찬찬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대체로 일상적인 지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지각들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는 대로 사물은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건들과 사물들이 객관적 실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것들이 객관적인 실제를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보아야만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우리의 지각은 정확하게 고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거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맞아. 불교의 입문을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요체가 되겠습니다. 과정이 되고 우리는 대체로 일상적인 지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기관, 육근이죠. 감각기관과 거기에 상대가 되는 육진경계, 그 육진경계, 색성향미촉법이죠. 육진경계, 또 거기에서 일으키는 육식, 그렇게 이제 있는데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이. 우리 불교 공부하러 오기 전에 우리 다 그랬죠. 우리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가 빨간 장미를 지금 보고 있어. 빨간 장미를 보고 있으면 그 빨간 장미가 의뢰의 빨간 장미라는 말하자면 실체가 있어서 나도 빨간 장미를 보고 니도 빨간 장미를 보고 세상 개도 빨간 장미를 보고 고양이도 빨간 장미를 보고 소도 빨간 장미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있는 나와 세상을 전부 다 똑같이 그것이 그대로 있어서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박정자 도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뒤에 오신 분이니까요. 제가 빨간 장미를 보고 있었어요. 예, 아니 빨간 장미는 하나의 예일 따름이에요. 그 빨간 장미가 세상이 되는 것, 지구도 되고 우주도 되고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내 몸뚱이도 되고. 그래서 이 빨간 장미는 정말 빨간색일까? 빨간 장미가 정말 저런 모습일까? 실제로 저런 모습일까? 이런 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생각을 안 해보고 빨간 장미네. 그러면은 남도 개도 소도 다 빨간 장미로, 귀신도 다 빨간 장미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체로 일상적인 지각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매우 불안정합니다.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좋을 때는 내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되게 맛있어요. 근데 내가 건강이 되게 안 좋으면 어떻게 돼요? 써서 못 먹죠. 그게 똑같은 상황
상황인데도 그 지각들이 타당한지에 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는 대로 사물은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믿고 있다? 순진하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사물이 정말 내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존재하냐? 또 이런 색깔로 존재하나? 이런 소리로 존재하냐?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봐. 한 번도 내가 있다? 내가 있나? 한 번도 안 물어봐. 내가 있다면 그냥 내가 있다 해서 딱 시작을 해버려. 내가 있는가? 이렇게 안 물어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구절이 되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지각하는 대로 각자가 다 사물을 지각하는 대로 사물이 그러한 사물의 빨간 장미가 본래 그러하게 실체가 있어서 그 빨간 장미를 다 같이 본다는 겁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이 실체가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세상을 그렇게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순진하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를 포함해서 모든 사건과 사물들이 객관적 실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것들이 객관적인 실제를 갖고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면밀히 분석을 해 보아야만 객관적 실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우리의 지각은 정확하게 고찰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이제 보림선언에 공부하러 오기 전까지는 전부 다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 지각을 하고 있지요. 보고 듣고 말하고 다 이렇게 지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라는 있는 그대로 보라. 이것이 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죠.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죠.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모습 공식을 딱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습 공식을 할 때 만약에 그래서 이제 자꾸 그런 이제 방편을 쓰게 되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 종체거든요. 이게 체예요. 쇠로 만든 체인데 체.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처음에는 어떻게 본다? 전체적으로 보죠. 내가 딱 지각하는 대로 딱 봅니다. 지금 보는데 이것을 한번 좀 더 쪼개서 보자 이 말입니다. 이 쇠를 한번 쪼개서 보자. 그러면 이 모양은 이렇게 생기고 또 여기 또 금색으로 또 도금을 입혀놨고 이 무게는 어떻고 이거는 쇠로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다 쪼개서 보니까 이게 본래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없어. 하나씩 다 쪼개버리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보게 한다? 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가 그냥 보는 거죠. 이게요. 그냥 보면 변하는 모습을 또는 이것의 본래의 모습을 볼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통찰이라고 하거든요. 통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땡 하고 그 종소리를 들었어. 종소리를 딱 들으면은 종소리는 왔다 갔다 하는데 있다가 없다 거래가 있죠. 생멸이 있는데 그걸 듣는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질 않거든. 소리가 있을 때도 듣고 소리가 없을 때도 듣고 그러면 요 듣는 마음이 곧 보는 마음도 되고 생각하는 마음도 되고 일체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관세음이라고 돼 있잖아. 관세음 보살 할 때. 세상의, 말하자면 소리, 음을 통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으로 보는 모든 물체도 소리가 되겠죠. 듣는 소리만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촉감도 소리가 되고 생각하는 것도 소리가 되고 다 소리로서 깔때기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깔때기처럼 하나로 쫙 모이게 돼. 그러면 그 듣는 마음,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굴리게 되죠. 요게 이제 새말기인데,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경험들은 감각 기관과 감각 대상과 감각 의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생깁니다. 외부의 대상을 지각한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전개됩니다. 그 대상에게 호감이 가는지 싫은지를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 대상 안에 내재된 객관적 실제가 지닌 성질이라고 느끼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거나 싫은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투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투사한 것을 기반으로 삼아 더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쌓아갑니다. 네, 우선 거기까지 해볼게요. 우리가 외부 세계를 지각하는 경험. 여기 이제 외부 세계라고 했는데 실은 내외가 없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안이 되고 세상이 바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지각하는 경험들은 우선 감각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제 육근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감각 대상, 육진이라고 합니다. 색상, 향, 미촉법. 그 다음에 감각기관과 육근과 육진이 만나면 육식이 생겨요. 감각의식이라는 생기는데 요 세 가지 요소들이 결합했을 때 생긴다. 육근과 육진과 육식이. 근데 외부 대상을 지각한 다음에는 주관적으로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육근과 육식이 육근과 육진이 딱 맞나? 그러면은 거기에서 안식, 눈으로 보는 안식, 이식, 설식, 후식, 초식이 생겨요. 그 다음에 제6의식이 생기거든요. 의식이 생기는데 요 다섯 가지 아니, 비, 설, 신, 요 식을 전오식이라고 해요. 전오식이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의식, 아니, 비, 설, 신, 의 할 때 그 의식은 제6식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분별할 때 어떻게 분별을 하냐면은 요 다섯 의식과 함께 제6식이 결합을 해서 일으키는 오구의식이 있고 요 제6의식이 지 혼자서 막 생각을 하는 독도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앉아서 생각을 막 해. 과거로 막 10살 때 뭐 어쩌고 저쩌고 20살 때 어쩌고 저쩌고 막 생각을 해. 혼자서. 근데 이때 무엇을 쓰지 않지요? 아니, 비, 설, 신을 쓰지를 않아요. 그죠? 이 감각기관을 쓰지 않고 자기 혼자 막 생각을 많이 해. 또 미래로 가서 막 생각을 많이 해. 이렇게 하는 것을 독도의식이라고 해요. 혼자서 막 이 의식이 막 굴러다녀. 그런데 내가 눈으로 딱 봤어. 눈으로 꽃을 딱 보니까 저 꽃이 너무 예쁘네. 이렇게 생각을 딱 해. 그런 거를 오구의식이라고 해요. 눈과 이 근을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오구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관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이 제6의식이 내가 가지고 있던 기억과 지식과 정보들이 막 합쳐서 그것이 자료가 돼서 분별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하자면 어떤 세상에 이제 살아가면서
예쁘다, 참 예쁘다 라는 그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다르지요. 옛날에 막 못 먹고 못 살 때는 통통한 사람이 이뻤어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의식주가 그거 하다가 보니까 삐쩍 말라야 이쁘다고 해.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런다고 하대요. 왜 남한에 그렇게 삐쩍 마른 사람을 이쁘다고 하는지, 그게 남한하고 북한하고 이쁘다라는 그 관점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 변하죠. 변하니까 뭐 패션도 변하고 머리도 변하고 얼굴 형태도 변하고 화장법도 변하고 무슨 모든 것이 변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느끼는 맞아, 아름다움에 대한 것이 주관적으로 자꾸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디자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패션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로 흘러서 가면, 그 다음에 이제 전부 다 눈들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바뀌어버리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그 맥시라 해가지고 바지 통도 이렇게 넓고 코트도 완전히 발목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엄마들이 야단을 하셨죠. 온 거리에 있는 먼지 다 쓸고 다닌다고. 이 바지통이 넓고 기니까 그렇게 야단을 하셨는데, 그 뒤에는 또 어떻게 쫄바지가 또 유행이야, 미니 스커트가 또 유행이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딱 유행이 이제 어떤 식으로 딱 이 흐름이 형성이 되면 내가 입고 쓰던 건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되게 촌스러워 보여. 안 그렇습니까? 되게 촌스러워. 내가 맨날 입고 쓰던 건데 지금 시점에 와서 그걸 보니까 참 촌스러워 보이네. 우리 왜 그 70년대 80년대 영화 보면은 그 당시에는 그 영화 배우들이 최고의 화장법으로 나왔을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영화 배우들이. 근데 지금 보면 상당히 우리하고 괴리감이 있어. 영화 배우들이 이 화장한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머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감각 대상과 의식이라는 세 가지 요소들을 결합했을 때인데, 외부 대상을 일단 지각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주관적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지식, 정보가 바탕이 돼서 주관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이 제6의식의 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에 호감이 가는지 싫은지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생겨버린다는 것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 그 다음에는 대상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옮겨가느냐. 그 대상에게 내재된 객관적 실제가 지닌 성질이라고 느끼면서 그 대상에 대해 좋은 것이라거나 싫은 것이라는 우려의 생각을 투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내가 그것을 보고 나의 말하자면 기억과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지요. 좋다 싫다. 근데 이제 그 다음 딱 넘어가면 그 대상, 내가 좋다 싫다 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가면 그 대상 자체가 좋다 싫다로 객관적인 실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옛날에 보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던가 거기 애들이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말하자면 가치로서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아주 옛날에 그 원주민들은 애들이 그 다이아몬드가 돌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축구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서양에서 들어가서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확 올려놨어. 그러면 요새는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다이아몬드 자체에 굉장히
가치가 있는 굉장히 비싼 그 실제가 거기에 있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무엇도 객관적인 실체가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맞아 착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느낌이 대상 안에 내재된 객관적 실체가 지닌 성질이라고 느끼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것이라거나 싫은 것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투사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투사한 것을 기반으로 삼아 더 강한 감정적인 반응을 쌓아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결혼을 할 때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원했지요. 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 다이아몬드 반지 그 자체로서 객관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게 이제 사람들의 그걸 말하자면 생각이 말하자면 거기에 투사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것이 다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시죠. 만일 그 대상이 싫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느낄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면 집착이나 욕망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대상 속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앞장에서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지각한 호감은 대부분 수전전이 전전입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강한 반응을 일으키는 경험을 분석해보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 경험을 할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아라는 느낌에 뚜렷이 직접적으로 집중하게 되니까요. 예. 더 그걸 해보면 좋다, 싫다 하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기준이 다른 모든 사람하고 똑같지를 않다는 거죠. 전부 다 개인마다 좋다, 싫다 하는 기준이 다 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통된 것은 뭐냐? 내가 있다라는 거거든. 내가 있다. 이 내가 있다라는 것이 어째서 내가 있다라는 그런 말하자면 망상을 하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유식학이에요. 내가 있다라는 것은 제7식,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하는데 제7식이 제8식 아레아식의 견분이라고 해요. 견분과 상분이라고 하는데 아레아식의 그 견분을 보고 나라고 생각을 한다. 상분을 보고 경계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것을 제8식의 견분을 보고 나라고 말하자면 망령되게 생각하는 것을 제7식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우리가 내가 있다라든지 이러한 생각은 무명에서 일어난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자면 참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망심이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신론의 관점에서는 저 바깥에 객관적인 실제로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인 객관은 주관인 우리 마음의 투사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관과 객관은 궁극적으로 둘이 아니라고 간주됩니다. 실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견해는 매우 유용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성질들은 단지 우리 마음이 그 대상에게 투사한 역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것이 외부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뭘 하고 있죠? 모습 공식이요. 모습 공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모습 공식을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외부 대상에 대한 우리들의 집착을 감소시키는데 크게 영향을 미쳐요. 변하고 헛것인 것을 확실히 알아. 변하고 헛것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속에 실체가 없다, 공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알면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 딱 내려놓게 되거든. 딱 내려놓게 되니까 그 대상에서 파생되는 파생상품을 만들지 않는 말하자면 효과라고 하면은 효과라고 할까. 그러니까 사실대로 봄으로 해서 더 이상 그 망심이 계속 그 문어발처럼 뿌리를 내리는 퍼져나가는 것을 단숨에 끊을 수가 있다. 이 모습 공식을 철저하게 하면.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떤 식으로 본다? 변한다 할 것이다. 내가 육근, 육진, 육식을 몽땅 어떻게 본다? 변한다 할 것이다. 그것이 사실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사실대로 보는 거라고.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야.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내가 그 무엇이 다가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가 없다라고 내가 사실대로 이것을 계속 보면 여기서 말하는 객관은 주관인 우리 마음의 투사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구나.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구나.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우리의 집착을 감소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놓게 되죠. 내려놓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습,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도반 중에 모습이라면 벌써 변하고 헛것이잖아요. 모습이라고 자기가 인지가, 그런 상황이 인지가 안 됐을 때는 막 끌려가지만 모습이라고 인지가 딱 되는 순간 변하고 헛것이다가 딱 떠오르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딱 놓여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이 공부를 할 때 기초이면서 끝이기는 하나 기초에 쫙 깔려주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실제로 내 것이 안 되거든요. 실제로 이게 이제 전부 다 이론으로 해서 흘러가버려. 전부 다 흘러가버려. 자, 어떤 일을 당했어. 좋아해. 또는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출렁거리거든요. 그 경계에 흔들리는 거잖아요. 출렁거려요. 그러면 딱 변한다 할 것이다. 출렁거리는 게 변하고 할 것이거든요. 내가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출렁거려.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그러면 내가 또 마음이 출렁거려. 미워서 출렁거리는 거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미움으로 출렁거리니까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또 내가 마음으로 막 어떤 것을 봐서 욕심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또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육진경계도 늘 우리가 접하고 있고 육식도 늘 접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무엇이 와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백봉 선생님은 헛것으로 볼 줄 알면 보살지위라고 그랬어요. 보살지위라고. 보살지위. 그러니까 헛것으로 볼 줄 알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요동치지 않겠죠. 헛것인 줄 알면. 근데 우리는 헛것인 줄 모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아니까 자꾸 요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육신의 자들은 자아가 실제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외부의 객관적인 물질적 존재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부정하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실체적인 존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마음에 내재하는 실체적인 존재가 없다면 선과 악의 차이나 해악과 이익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유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현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실체적인 마음이라는 기반이 있어야 하며 그것을 근거하여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신론에서 모든 사물과 사건들을 순전히 마음의 구성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순전히 마음의 구성이라면 생각만으로도 흰 것을 검게 변하게 하고 검은 것을 희게 변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학파는 마음의 주관적인 경험, 즉 의식의 세계에 실체적인 실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신론자들은 반야경에 나오는 공성에 대한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형상도 감정도 분별심도 없다는 것과 같은 말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허무주의라는 그릇된 극단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인과 법칙에 어긋난다고 유신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예.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형상도 감정도 분별심도 없다. 그렇게 있는 것이 없다. 이 말이 아니죠. 공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공성이다. 그 마음도 공성이고 형상도 공성이거든요. 공성이라는 의미는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으나 텅 빈 속에 무엇이 잠재되어 있다? 일체의 다시 형상을 낮출 수 있는 그 잠재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잠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열애장, 묘진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허공성이라는 공성에 대한 이해를 그냥 비미다 또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공성을 바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성이라는 것은 진공묘유를 다 포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공, 본래 진짜로 다 비웠어. 아무 모습이 없어. 아무 모습이 없으니까 일체 모습을 나툴 수 있는 그러한 잠재성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열애의 창고.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이 만법유식의 요 8식이 열애장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렇게 대승기 신론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성, 그냥 비었다. 이 말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눈으로 지금 업식에 의해서 전부 다 헛것을 보고 있거든요. 이 헛것을 어떻게 해서 볼 수가 있노? 헛것을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열애장, 묘진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헛것을 볼 수 있지. 비었다, 없다 하면은 그거를 뭐라 하죠? 단멸공이라고 합니다. 악취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하죠.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유신론자들은 반야경에 나오는 공성의 가르침을 이해할 때 해신밀경에 자세히 설명된 삼성설과 관련시킵니다. 삼성설에 따르면 모든 사물과 사건들은 세 가지의 주요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의탁이성은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말합니다. 사물경의 현상은 의탁이성에 의거해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의탁이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독립적인 실제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출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가한 성질, 연계 소집성이 우리에겐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마지막으로 현상의 궁극적인 성질, 원성실성은 이런 부활 성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즉 현상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뜻인 현상의 공성이 바로 현상의 궁극적인 성질입니다. 예. 여기 삼성설이 뭐냐면은 의탁이성, 변개소집성, 원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탁이성, 의지한다,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나는 성이다 이 말이죠. 의탁이성.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인연법을 말하고 있죠. 인연법을요. 연기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들의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사물들의 현상은 의탁이성에 의해서 존재한다고 한다. 1번 연기죠. 2번은 뭐냐 하면은 이 의탁이성에 존재하는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이 독립적인 실제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투사한다. 연기로 인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일어났어. 자, 구름이 있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 우리는 이제 변한다고 것이다, 몸속도 이렇게 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구름이야. 근데 그 구름을 실제로 있다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있다라고 착각을 한대. 조금 있으면 구름이 없어지죠. 그렇죠. 우리 몸뚱이도 뭐다? 인과 연으로 인해서 생긴 몸뚱이라서 어떤 그 시절 인연이 오면 사라지죠. 내가 좋다 하는 마음을 일으켜. 좋다 하는 마음도 일으켰다가 그 인과 연이 다음에 어떻게 되나? 싫다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연애를 쭉 잡고 해갖고 나중에 뭐 중내산에 해갖고 연애를 해서 나중에 중내산에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 이게 그것이 뭐다? 의탁이성이다. 전부 다. 그래서 의탁이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독립적인 실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잘못 알아. 이걸 변개소집성이라고 합니다. 변개. 변개라는 것은 잘못 이렇게 계략이죠. 잘못된 것을 집착한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이 변개소집성을 많이 하는 게 저녁에 깜깜할 때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났어.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가서 보니 그게 새끼줄이더라는 거죠. 새끼줄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 어떻게 돼 있다? 자료로 축적이 돼 있죠. 그러니까 뱀하고 비슷한 끈을 보고 그게 뱀이다, 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너무 놀라는 거죠. 근데 아침에 닦아서 실제로 보니까 그것이 노끈이네. 그래서 가짜로 보는 거, 변개소집성. 아닌 것을 진짜로 보는 것이 변개소집성입니다. 근데 이 변개소집성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인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 딱 그거 할 당시에는 어떻게 된다? 진짜 뱀이거든. 그거 너무 놀래거든.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무슨 꿈 꾸고 있어요? 생식꿈 꾸고 있죠. 생식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이 생식꿈 속에서 여기 진짜인 줄 알아. 여기 변개소집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깨어나려고 공부하는 거죠. 지금 깨어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현상의 궁극적인 성질, 원성실성 이런 것은 이렇게 잘못된 이러한 모든 성질들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상에는 내재하는 실제가 없다는 뜻인 현상의 공성이 바로 현상의 궁극적인 성질이다. 그러니까 공성이라는 것은 모든 법의 법성입니다. 모든 법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어떻게 봐야 된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원성실성으로 보는 거죠. 모습공식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습공식이 딱 기초가 되면 불교 공부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게 다 모습공식 얘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본래 그런 모습이 아니야. 근데 모습공식 안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들을 때는 그럴듯해. 돌아서면 끝이야. 옛날하고 똑같이 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버리니까 야, 니 불교 공부한다더만은 니 뭐 맨날 똑같네. 그 소리를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하죠. 그렇죠? 그 왜 그냥 모습공식이 철저하게 안 됐다는 거예요. 모습공식. 모습공식. 반야성보살님 모습공식 진짜 중요합니다. 모습공식 확실하게 열심히 해놓으시면 불교의 경전이나 논을 보거나 어떤 것을 봐도 별로 걸거침 없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깊은 그런 이론은 조금 거가겠지만 웬만한 경전은 다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